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 비엔입니다. 일반 사항들 알아볼게요.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1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총 13개 동이에요. 150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택 유형은 7784, 117 이렇게 3개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 환경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흥공원이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 영흥공원 안에 우리 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크게 삼성 디지털시티, 이게 이제 가장 주요한 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수원 신갈 IC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 여기 흥덕 IC고요. 분당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쪽에 청명역과 영통역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청명중학교, 청명고등학교, 황곡초등학교, 그 다음에 영덕초등학교, 영덕중학교 이렇게 학세권이 이쪽에 이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도 있고요. 네,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 지도에다 엎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청명역, 여기가 이제 영통역입니다. 우리 땅이 여기 있고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영흥공원입니다. 이쪽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이쪽에 있고요. 보시면 이제 안쪽의 원, 이 안쪽의 원이 500m 원이고요. 바깥쪽의 원이 1km 원입니다. 청명역과 영통역은 1km 밖에 있죠. 직선거리로 1km 바뀌고 접근을 하기에도 조금 우회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학세권 이렇게 학교들이 묶여 있는 이쪽 지역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500m 밖으로 이제 떨어져 있어요. 뭐 물론 이제 1km 안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긴 한데 이쪽도 사실은 등하교 하기가 사실은 동선이 조금 우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원을 통해서 가는 길도 있을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학세권이라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네요. 네, 주변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기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그 소각장이죠. 여기가 가까운 동에선 불과 400m? 300m 정도밖에 안 돼 보입니다. 이거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역난방공사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시설들인데요. 묶여서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기피 시설이죠. 특히 이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좀 그러네요. 그 북쪽으로 붙어 있는 기존의 이제 도시의 인프라를 좀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정비센터, 폭스바겐, 이쪽에 르노 삼성 이렇게 정비센터들이 있어요. 이 자동차 정비센터에서 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차량 도색을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꽤 열악한 환경 요소죠. 여기 볼보 자동차 정비 공장도 있네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영흥공원 안에 탁 박혀서 완벽한 습세권을 이루고 있고 이쪽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이거 상당히 주요하죠. 이거 상당히 장점인데 그거에 비해서 주변에 이제 소각장이라든가 뭐 정비센터라든가 뭐 이런 좀 안 좋은 시설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런 공원의 숲세권 뭐 이런 경우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공원 안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가. 게다가 이제 뭐 삼성 디지털시티 이쪽 이렇게 좋은 입지를 상쇄할 만큼은 아니지만 글쎄요, 이 소각장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 이거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시설처럼 느껴지네요. 요것만 없었어도 상당히 좋을 텐데요. 여기 좀 멀더라도 뭐 이 역 조금 먼 거는 뭐 이 숲세권으로 다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소각장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배치도를 좀 살펴보기 전에 그 지금 보시면 그 영흥공원 안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예 접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식의 아파트 단지는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뭐 택지개발지구에서도 이렇게 돼 있진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냐 하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지자체에서 이 영흥공원을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근데 영흥공원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뭐 자연형 공원이면 상관이 없지만 또 도시공원이에요.
그걸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이제 공원 시설들을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됩니다. 뭐 운동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원 시설들이 있는데 그 공원 시설들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성을 해야 되죠. 그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그 민간한테 이렇게 아파트를 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그 나오는 수익으로 이 공원을 조성하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원 안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죠. 뭐 십수년 전 그때부터 뭐 많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뭐 5년 전, 7년 전에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특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주변에 이제 그런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 뭐 그래도 여기는 꽤 그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배치도 살펴볼게요. 총 13개 동이고요. 전체 동이 이렇게 니은자 탑상을 썼습니다. 그 동개수가 이제 13개나 되는데 그 동일하게 다 니은자 탑상을 써서 뭔가 좀 단조로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이 이제 영흥공원에 대한 어떤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다 이제 탑상으로 이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이 전체 탑상이면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조망에 대한 조망권 확보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탑상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저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있는데 보시면 이쪽이 출입구로 돼 있어요. 쭉 들어오면 이 에코브릿지입니다. 이 위에 에코브릿지 하부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쭉 들어와서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 램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차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잘 계획이 돼 있어요. 주출입구 쪽은. 근데 이제 언뜻 봐도 이쪽이 이제 부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부출입구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보행자 출입구만 이렇게 하나 돼 있고 글쎄요. 그림으로 봐선 여기가 이제 부출입구인 것 같긴 한데 그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들은 이 주출입구를 통해서만 차량이 나갈 수 있고 하면 기존의 이쪽 도시, 기존에 있던 이쪽 인프라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물론 이제 차가 이제 접근이 될 것 같긴 한데 명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삼성 디지털시티 이쪽의 접근이 이쪽 부출입구 쪽에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접근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여기는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기가 이제 부출입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단지는 아무래도 이제 산 쪽에 딱 붙어서 돼 있기 때문에 경사지입니다. 이쪽 남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높아지는 경사예요. 그러니까 남고 북저죠. 보통 이제 주택단지에서는 이제 남저, 북고 남저 를 선언하는데 이제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저층부에서의 일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경사가 급한 부분들의 엣지 우리 외곽으로 이렇게 경사가 좀 많이 급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부분 옹벽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번면 처리가 좀 심하게 됐을 수도 있어서 이런 저층부에 대한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배치도만 갖고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데크라인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단이 져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한 판이 있고 두 번째 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 판 이렇게 해서 3단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또 정확한 도면이 있거나 모형 사진이 있으면 제가 이제 확인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좀 아쉽네요. 보면 이제 요 엣지 부분, 요 부분은 여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사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곳이. 그 요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뭐 전체적인 배치는 니은자 탑상으로 워낙 깔끔하게 배치가 돼 있어서 뭐 크게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동부터 살펴볼게요. 107동 기준으로 보시면 1호, 2호, 3호 이쪽은 이제 남동 쪽으로 이렇게 향한 남동향이 되겠죠. 이쪽. 그리고 이쪽은 남서향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남동 남서로 남향 위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 이 탑상형 날개 쪽에 있는 요 1호 라인 이쪽은 이제 침실 두 개가 북동쪽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북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배치 자체가 워낙 균질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좀 밸런스 느낌에서 보면 이쪽 라인 1호부터 5호 라인 그 다음에 6호부터 9호 라인 요 둘 사이의 동간의 이격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쪽 가운데 열과 이쪽 왼쪽 끝에 열 10호 라인부터 13호 라인 이쪽은 조금 좁아 보이네요.
보시면 107동 기준으로 볼게요. 107동에서의 이 거리와 103동에서 이 거리를 비교를 해보시면 글쎄요, 이쪽이 좀 더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쪽 공간은 조금 이쪽 공간에 비해서 좀 협소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좋은 동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일감하기에도 여기 107동, 108동은 조금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이제 남서쪽으로 틀어진 이 동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공간이 조금 협소한 느낌이 들겠죠. 물론 이것도 상당히 공간이 넓은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공간에 비해서 조금 작은 느낌이 든다는 것 뿐입니다. 좋은 동을 좀 살펴볼게요.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숲세권이고 영흥공원 쪽을 이제 조망을 하게 되면 좋은 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백일동을 보면 백일동은 뭐 다 좋습니다. 물론 이제 쪽 남서쪽 방향보다 남동쪽 방향이 좀 더 영흥공원을 멀리까지 깊게 조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1동의 1, 2호 라인, 102동의 1, 2호 라인, 103동의 1호부터 3호 라인까지, 104동의 1, 2호 라인, 그 다음에 105동의 1, 2호 라인도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이쪽은 이제 앞에 막힘이 없이 다 영흥공원을 이제 이렇게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3동, 102동, 101동. 이쪽에 이제 바깥쪽 부분이 다 이쪽 영흥공원을 막힘없이 조망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이제 101동에 이제 이쪽 라인도 조망이 가능하긴 한데 근경으로 이제 공원을 조망하고 원경으로는 이제 이쪽 기존의 도시를 조망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9동의 1, 2호 라인도 이제 영흥공원에 근경, 원경을 다 조망할 수 있고요. 110동의 1, 2호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08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두 동 사이로 해서 이제 조망이 가능한데 뭐 이제 프레임에 걸리겠죠. 이 두 동 사이에.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시원하게 조망이 가능한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111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주동, 이쪽은 이제 근경으로 공원이 살짝 조망이 되고 원경으로 이제 기존의 도시들이 조망이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영흥공원을 시원하게 조망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망권에서 조금 밀리겠네요. 110동까지 이렇게가 이제 근경이 공원 조금인과 원경이 기존의 이제 도시 조망 뭐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자기 단지의 이제 이 중앙 광장을 이제 조망하는 그런 타입이 되겠는데요. 글쎄 여기도 이제 동간거리가 충분해서 답답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굳이 또 따지자면 이쪽 공간을 조망하는 것보다는 이쪽 공간을 조망하는 동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영흥공원 남동 쪽으로 해서 영흥공원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게 제일 조망권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근경으로 해서 영흥공원을 조망을 하고 원경으로 도시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두 번째로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프레임에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공원이 조망되는 이 두 동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은 이 오른쪽 공간 이쪽이죠. 이쪽 공간을 단지 내부로 조망하는 동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쪽의 단지의 공간들을 조망하는 동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망권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저보고 이 단지에서 딱 찍어라 좋은 동이 어디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저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이제 103동을 고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이쪽 소각장 이쪽에서 이제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정비센터들 이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흥공원을 남동향으로 이제 보는 이쪽이 가장 좋은 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보는 판상형인 103동의 2호 라인, 3호 라인 고층부겠죠. 고층부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딱 보면 84A 타입 있고요. 그 다음 117A 타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103동의 2호 라인, 3호 라인이 제가 봤을 때 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단위세대입니다. 여기도 치수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뭐 상품의 기본적인 스펙, 치수가 가장 기본적인데요. 그 아파트를 이제 팔고자 상품을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치수를 표시하지 않은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델하우스도 이제 관람이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제 치수를 좀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치수를 표시한 건설사가 몇 안 돼요. 이거는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했습니다. 이 치수를 넣는 기준은 현관문의 폭을 1m, 욕실의 깊이를 1.5m로 잡고요. 보통 아파트 스펙이 이걸 따라갑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두 칸을 1m로 잡아서 역산을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서 넣기 때문에 이 치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4100이면 4.1m고요. 3600이면 3.6m입니다. 네, 77 타입이고요. 총 156세대입니다. 공급 면적 기준으로 30.55평 정도 돼요. 위치를 보시면 그 106동부터 108동의 이제 날개, 그 다음에 113동, 112동, 111동, 110동에서 날개 쪽에 있습니다. 이 날개 쪽에 있기 때문에 뭐 단위 세대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이 이제 안방이랑 거실이 있는 방향이고 이쪽이 침실 두 개가 이쪽을 보게 돼요.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향을 보시면 여기 N자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북쪽입니다. 북서향이겠죠. 방 두 개가. 이쪽은 방 두 개가 북동향으로 틀어져 있고요. 향에 민감하시면 이런 거 꼭 체크해 보시고요. 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은 제 영상 중에 도면 읽는 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대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동선을 따라가면서 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옵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숫자들이 있어서 평면을 좀 읽기가 좀 불편해요. 일단 현관에 들어오면 위쪽으로 이렇게 창고용 수납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현관에서 넘어오면 이렇게 복도 공간이 쭉 있고요. 위쪽으로 이제 팬트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상당히 괜찮죠.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다음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용 욕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타고 들어오면 이쪽에 LDK 거실 주방 식당 통합형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나가면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네요. 세탁기는 요쯤에 위치할 것 같아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그다음에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방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이고요. 여기 드레스룸, 그다음에 여기 문을 타고 들어가면 여기가 전용 욕실입니다. 치수 한번 볼게요. 치수를 보시면 안방의 폭이 3.6m, 깊이는 3.3m, 11자예요. 거실의 폭은 4.1m, 그다음 침실 2가 2.7이고 침실 3이 3.5예요. 상당히 폭이 넓네요. 여기는 깊이는 이제 3.3으로 돼 있고요. 이 평면은 그 전형적인 탑상형 평면에 침실 3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3m를 맞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30.5평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기가 침실 3의 폭이 커요. 그리고 이쪽에 팬트리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죠. 현관에서 부족한 수납을 여기서 채워주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수납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현관 쪽 그리고 이제 팬트리 쪽 묶어서 여기 이제 수납이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30평대다 보니까 뭐 치수들도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쭉 뽑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글쎄 여기 3.5까지 줄 거면 차라리 여기 3.2를 주고 여기를 3m로 맞췄으면 안 됐나요? 이런 거는 조금 글쎄요 의아한데, 그래서 제가 기본형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이쪽 발코니를 활용한 확장형 평면이다 보니까 이 최소한 침실의 사이즈, 확장전의 사이즈 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맞춰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한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300만 넘겨줬어도 좋았을 것 같았는데요. 네, 다음은 84A 타입입니다. 총 553세대예요.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갖고 있죠. 공급 기준으로 33평형이에요.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를 보시면 이쪽 부분에 다 사이에 낀 세대들, 그리고 이제 요 끝에 날개에 있는 세대, 그리고 103동에도 있네요. 여기 103동 제가 이제 가장 좋다고, 개인적으로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위치입니다. 나머지 동들은 이제 남동남서로 해서 포진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쪽 왼쪽에 이제 주동들이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평면 읽어볼게요. 현관에 들어오면 현관이 깊이감이 상당히 됩니다. 좌측으로 이제 신발 수납장 있고요. 우측으로는 이렇게 창고형 수납이 되게끔 돼 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여기 복도 공간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공용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여기 수납이 있네요. 복도에. 그 다음에 침실 4가 이쪽에 위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실 공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식당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고요. 식탁이 이렇게 배치가 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되어 있습니다. 그 안방에서 위로 올라가면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욕실. 주방 식당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다용도실이고요. 세탁기가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3.6, 깊이는 12자, 거실의 폭은 4.5.
침실 2, 3은 2.73m예요. 깊이는 3.4m고요. 침실 4의 폭은 2.1m고요. 주방 식당의 폭은 3.4m입니다. 이 평면은 전형적인 84 타입 4베이고요. 이쪽이 이제 알파룸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침실 4로 표기했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폭이 2.1m밖에 안 돼서 글쎄요, 독립된 실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 싶네요. 아무래도 이쪽에 현관 쪽에 어떤 수납 부분을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침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옵션을 좀 살펴보니까 이 침실 4가 이쪽 거실 쪽, 그 다음에 이제 현관 쪽까지 이어져서 수납 공간에 대한 옵션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를 염두하다 보니까 이 폭을 그냥 2.1 정도로 이제 맞춘 것 같습니다. 이 드레스룸을 보면 조금 협소한 감이 있어요. 이 드레스룸이 좀 협소하면 사실은 이제 안방의 폭을 이제 3.9로 갖고 가는 게 좋긴 한데, 글쎄요, 여기는 3.6을 썼어요. 그래서 안방의 폭을 이제 3.6으로 갖고 가면, 글쎄요, 꼭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이 드레스룸이 이제 공간이 조금 수납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이쪽에 수납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침대를 배치하다 보면 이 앞에 공간이 살짝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여유롭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3.9라는 치수 안방에 30평대니까 그거를 좀 선호하는데 여기는 이제 3.6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이 평면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 공용 욕실을 한번 이제 주의 있게 보시면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 세수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수하는 데죠. 그리고 여기 문을 타고 또 들어가면 이제 레스트룸 있고 이제 워시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전에 이제 프루지오는 보통 이렇게 분리형을 좀 안방에서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요 벨라르테도 그랬지만 요전에 과천 벨라르테도 그랬고 여기서도 공용 욕실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간단하게 씻을 사람은 여기서 이제 씻고 볼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볼 수 있고 두 명이 이제 둘 다 사용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공용 욕실이 이게 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 따로 안 살펴보고요. 침실 4에 대한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그냥 실로서가 아니고 그냥 옵션을 좀 선택해서 이제 주방 식당을 조금 넓게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스탠다드한 그 84 4베이 타입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84B 타입이고요. 총 162세대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이 오른쪽 열에 요 사이에 낀 요 세대들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데요. 평면 구성은 A 타입이랑 유사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현관 보면 여기 신발 수납장 있고 여기 창고가 상당히 깊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죠. 그리고 이제 복도 수납장도 상당히 크고요. 욕실은 이렇게 분리형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치수와 구성은 A타입과 동일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 안방의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당 공간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이 식당 공간을 이렇게 분리하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죠. 식당 공간을 별도로 꾸며서 이쪽 거실, 주방 식당 이렇게가 상당히 공간의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A타입에 있던 이쪽에 이제 침실이 하나 더 있었죠. 요게 이제 없습니다. 그게 없는 대신 이렇게 이제 현관 수납이 강조가 되고 그다음에 별도의 이렇게 공간으로서 식당을 만들고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안방의 드레스룸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A타입이랑 차이점이 되겠네요. 조금 아쉬운 게 글쎄 여기 이제 좀 덕트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를 조금 면적을 조금 어떻게 이쪽 부분에서 줄여서 이쪽 통할 수 있는 문을 만들었으면 현관에서 바로 이렇게 다용도실 그리고 이제 주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동선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다음 84C 타입입니다. 총 307세대고요. 위치 한번 볼게요. 전동에 바로 이 코너 세대입니다. 이 코너 세대가 84C 타입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 창고용 수납 돼 있고요. 들어와서 복도가 있고 복도에 여기 수납이 있습니다. 복도 수납. 공용 욕실이 분리형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침실 2와 3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실 있고요. 그다음 주방 식당을 이렇게 넓게 갖고 갔어요. 주방 식당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는 요쯤에 위치하겠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이 상당히 넓어요. 발코니 있고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돼 있고요. 안방에서 들어가면 이제 드레스 파우더가 조금 협소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용 욕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평면의 특징은 코너형임에도 불구하고 판상형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신 맞통풍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통풍이 돼요. 이건 뭐 환기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도 판상형에 비해서 이 안방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대신 드레스 파우더가 좀 많이 약하네요. A타입에 있던 침실 한 개가 없어요. 대신 이제 주방 식당이 이렇게 넓게 갖고 갔습니다. 이 평면도 코너형임에도 불구하지만 상당히 구성이 짜임새 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이쪽 주방 식당 쪽 거실까지 엮어서 이 공간감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안방의 폭도 이렇게 넓으면 좀 다양하게 꾸밀 수 있죠. 이쪽에 침대를 킹 사이즈를 놔도 되고요. 아니면 슈퍼 싱글을 이렇게 두 개를 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부부가 꼭 한 침대에서 꼭 생활을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방이. 네, 다음은 84D 타입이고요. 총 143세대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날개 쪽에 위치되는 탑상형이네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 창고용 수납. 창고용 수납이 조금 협소해 보이네요. 그래서 복도로 넘어오면 여기 복도에 수납이 있고요. 공용 욕실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3, 침실 2 이렇게 묶여 있고요. 침실 3에는 드레스룸 있네요. 주방, 식당, 거실 LDK 통합형으로 이게 공간을 넓게 갖고 갔고요.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여기 다용도실이네요. 세탁기는 한 요쯤에 위치할 것 같아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이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드레스, 파우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전용 욕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 폭은 3.6, 깊이는 12자. 거실의 폭은 4.5. 이게 굉장히 이제 LDK 깊이감이 되게 깊어서 제가 치수를 재봤어요. 6.9m나 됩니다. 여기까지를 6.9m로 깊이감을 갖고 갔어요. 상당히 깊고 공간감이 좋을 것 같아요. 침실 3은 3.2m고요. 침실 2는 3m입니다. 깊이는 3.4m고요. 다른 치수들은 이제 84 타입 유사하게 다 갖고 갔는데 이 침실의 요 폭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 이제 84 타입 비교할 때 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84 타입을 이렇게 좀 비교해 봤고요. 지금 4개 타입이라 일단은 A, B 이렇게 비교해보고 C, D 이렇게 한번 비교해볼게요. 기본형을 좀 엎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본형의 발코니 면적을 따져보면 남측의 발코니는 동일한데요. 북쪽에 있는 뒤에 발코니가 면적이 언뜻 봐도 B타입이 좀 많습니다. 둘 다 이제 탑상형 평면인데요. 이 C타입, D타입입니다. 이 C타입은 이제 탑상형인데 판상형 구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날개 쪽에 위치한 거겠죠. 여기는 이제 2면 개방을 이용한 확장형 평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3면 개방 발코니를 이용한 확장형 평면입니다. 언뜻 봐도 얘가 상당히 발코니 면적이 많아요. A, B 타입 먼저 비교해 볼게요. 왼쪽이 A 타입이고요. 오른쪽이 B 타입입니다. 전면의 치수들을 보면 동일합니다. 침실 깊이도 동일하고요. 안방도 동일합니다. 치수를 아주 깔끔하게 다 맞춰서 갖고 갔어요. 여기 설계하셨던 분 굉장히 치밀하게 하셨네요. 차이점이라면 A 타입은 현관의 창고용 수납이 B 타입에 비해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도에 이제 수납 공간도 좀 작죠. 주방 식당이 B타입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주방 식당 공간을. 근데 여기는 이제 분리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분리된 건 아니에요. 이쪽에 딱 붙여서 이제 식탁을 배치하게 되겠죠. 대신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룸, 그전에 이제 알파룸이라 그랬죠. 이게 침실 4가 더 있습니다. 대신 B타입은 드레스룸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제 후면으로 해서 이제 공원이 조망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특화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한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나으신가요?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장단점이 있는데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뭘 골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A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이 작다는 거, 요거를 좀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주방 식당의 공간이 여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침실 4를 이용한 가변 공간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수납이라든가 주방 식당의 공간들을 다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방이 하나 더 필요하시면 뭐 A타입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도 이제 방이 이게 침실이 3개다 보니까 충분하다 하면 이제 B타입이 더 낫지 않나요? 뭐 드레스룸도 크고 이 주방, 식당, 거실까지 합해서 이런 공간들 이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현관 수납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미묘한 차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 B타입을 고르긴 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A타입은 여기 너무 좋은 동에 위치되어 있어서 글쎄요, A타입이 낫은가요? 글쎄요, 정말 못 고르겠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C타입, D타입 한번 볼게요. 치수들을 보면 뭐 거실 사이즈는 같고요. 근데 이제 방들의 사이즈가 여기 보면 여기는 3m, 3.2m고 여기는 2.7에 3m예요. 뭐 깊이는 똑같고요. 대신 여기는 이제 안방의 폭이 4.4m. 대신 드레스 파우더가 좀 작죠. 뭐 여기를 따져보면 안방이 3.6, 3.6인데 드레스 파우더가 뭐 여기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두 개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어떤 게 나신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C타입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고르면 침실 2와 3이 이렇게 이 두 개가 이제 북동향 아니면 북서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 있죠. 요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요 C타입을 고를 것 같습니다. 뭐 향만 아니라면 뭐 여기가 좀 더 낫겠죠. 뭐 침실이나 치수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A타입, C타입 비교를 해보면 뭐 이거는 글쎄요, 뭐 안방이 큰 장점을 빼고는 모든 게 다 A타입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뭐 마통풍도 되고요, 여기는. 판상형이라 마통풍이 됩니다. 뭐 침실도 하나 더 있고, 뭐 안방의 크기가 여기가 이제 4.4나 돼서 좀 크다는 거, 여기 활용도가 높긴 한데 대신 이제 드레스 파우더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 뭐 글쎄요, 저는 뭐 언뜻 봐도 A타입이 더 좋아 보이네요. 어떠신가요? 뭐 굳이 뭐 순서를 매기자면 뭐 A, B 타입이 거의 미묘한 차이고요. 그 다음 뭐 C 타입, D 타입 이렇게 고를 것 같네요. 네, 다음은 117A 타입이고요. 총 75세대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45평형이에요. 아우, 상당히 크네요. 위치를 보면 이 103동, 여기 제가 상당히 괜찮다고 했던 바로 그 동에 있는 타입입니다. 102동 이쪽에 있네요. 평면 한번 살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신발 수납장, 창고형 수납, 그리고 복도에 올라와서 여기 이제 복도 수납 있고요. 공용 욕실 이렇게 분리형으로 돼 있습니다. 침실 2와 3 묶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침실 4, 거실 있고 주방 식당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될 것 같고요. 이쯤에 세탁기 위치할 것 같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이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 이렇게 돼 있네요. 안방 앞에 발코니 역시 40평대다 보니까 깔끔하고 크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안방 옆에 이제 드레스룸을 놨어요. 여기 파우더가 이렇게 공간으로 잡혀 있고요. 글쎄, 여기 또 알파룸이 안에 있네요, 안쪽에.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욕실 돼 있고요. 치수 한번 살펴볼게요. 안방의 폭이 3.8입니다. 드레스룸 빼고요. 깊이는 3.9 열쇠자고요. 거실의 폭은 5m입니다. 그 침실 2가 2.8이에요. 글쎄요. 침실 3은 3m고요. 깊이는 3.9m입니다. 침실 4의 폭은 2.4고요. 주방 식당은 4.2m, 알파룸은 2.75m, 깊이는 2.8이에요. 뭐 40평대 구성인데요. 글쎄요, 여기 침실이 2.8짜리가 있네요. 요 뒤에 이 침실은 이제 뭐 알파룸의 개념이라고 보면,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아쉽네요. 2.7까지 좀 맞춰줬으면 안 됐나요? 45평형인데.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안방 쪽 옆에 이 폭을 이제 3.8로 갖고 가면서 드레스룸을 여기다 두고 파우더를 조금 애매하게 뒀어요. 물론 여기 이제 6번 옵션 해서 알파룸과 같이 이제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옵션이 있긴 한데, 그럼 요게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냥 안방을 깔끔하게 이렇게 깨 놓고 요거에 대한 옵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갖고 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뭐 그렇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전용 욕실은 40평대에 맞게 조금 크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왕 이제 크게 구성할 거면 여기다가 욕조만 넣는 게 아니고 이만큼을 더 갖고 가서 이쪽에 욕조 넣고 이쪽에 샤워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됐나요? 좀 아쉽네요. 뭐 무엇보다 아쉬운 게 저는 이제 침실, 이쪽에 침실이 2.8인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 3m로 맞춰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요. 45평대 규모에 안 맞게 조금 협소한 치수들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글쎄요, 이건 알파룸이니까 알파룸 치고는 넓은 치수죠. 차라리 이거를 조금 2.4 정도로 맞추고 이거를 2.7로 맞췄으면 온전하게 실로 써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조금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117 B타입이고요. 총 113세대입니다. 위치를 보면 여기 날개 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요 백구동까지 이렇게 해서 날개 쪽에 위치되어 있네요.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침실 두 개가 이렇게 북동향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에 들어오면 현관 깊이감이 있어요. 창고용 수납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온 이제 복도가 쫙 있는데 이 위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여기 공용 욕실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실 2와 3은 이렇게 묶어 있고요. 여기 보면 팬트리가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양의 수납이 가능하죠. 게다가 이제 복도 쪽에도 이렇게 복도 수납을 해놓고요. 그리고 LDK 통합형인 것 같으면서 주방 식당을 좀 어느 정도 분리한 그런 스타일이네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침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침실 4를 거쳐서 여기 안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방 쪽에 드레스 파우더 있고 욕실, 전용 욕실 되어 있네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한약식 피난구, 실외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를 보면 안방의 폭이 3.8, 깊이는 13자, 침실 4가 2.35예요. 제가 뭐 치수를 잘못 쟀는지 2.4가 아니고 2.35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계속 몇 번을 쟀는데. 거실의 폭도 5.95입니다. 이것도 몇 번이나 다시 쟀습니다. 침실 2와 3은 2.8에 3m, 깊이는 4m예요. 이 평면은 그 전면 2베이가 아니고 전면 3베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지만 뭐 한 2.5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2.5베이 탑상형 평면입니다. 뭐 치수는 A타입이랑 거의 유사하게 갖고 갔어요. 여기서도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침실 2에 이 치수가 2.8인 거. 그래서 왜 이 치수를 계속 썼을까요? 45평 때문에 여기 3m 이상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침실 4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그냥 안방이랑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실 아닐까요? 보면은 이 40평대인데 드레스 파우더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건 여기 옵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드레스룸으로 안방 쪽에. 글쎄요, 이 평면의 가장 큰 특징은 현관에 들어와서 이 엄청나게 큰 팬트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침실 2와 3 이쪽 끝으로 들어가서도 또 팬트리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또 큰 특징은 여기 옵션에 보면 여기 이 팬트리 옵션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 순환형 동선 옵션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보조 주방이 있고요. 이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바로 주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부 동선을 순환하게끔 계획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자양 롯데캐슬에서 뭐 이렇게 순환형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평면이 있는데 그거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수납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쪽에 이제 보조 주방을 아예 뒀어요. 글쎄요, 뭐 이게 뭐 50평이 넘어가면 이 보조 주방을 두고 이쪽을 좀 줄여서 별도의 어떤 식당 공간을 럭셔리하게 꾸몄으면 좋을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좀 중복의 느낌이긴 합니다. 이 보조 주방 치고는 상당히 크게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주방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을 조금 메인 주방을 좀 줄이더라도 이 식당 공간을 조금 더 키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굉장히 나쁘진 않습니다. 이 순환 동선이 주부 동선이 상당히 편하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117AB 타입을 좀 비교해 봤고요. 기본형을 좀 엎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A타입은 이제 판상형이라 이렇게 앞뒤로 이제 발코니가 돼 있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3면 발코니를 이용했어요. 근데 침실 3에서도 이렇게 발코니를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이용을 안 했네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쪽이 좀 발코니 면적이 좀 많아 보이는데 제가 이제 조금
면밀하게 따져봤더니 많긴 많습니다. 여기 침실 3 요 정도 면적이 좀 더 많아요. 이쪽이. 이 두 개의 치수를 비교해 보면 그 B타입 같은 경우가 거실이 상당히 큽니다. 뭐 이거는 거의 6m에 가까운 거니까 50평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큽니다. 대신 이제 주방 식당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해요. 이쪽은 디귿자로 해서 굉장히 넓게 갖고 갔는데요. 두 개 다 이제 이 안방 쪽 욕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45평형이면 조금 더 럭셔리하게 꾸몄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알파룸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뭐 드레스룸으로 꾸미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 침실 4, 여기도 이제 드레스룸으로 꾸밀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 A타입이 침실 하나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방 사이즈 유사하고요. 글쎄요, 그냥 언뜻 봐도 얘가 좀 나아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이쪽은 상당히 큰 팬트리, 그 다음에 이쪽에도 팬트리가 있어요. 수납이 상당히 강조가 된 그런 평면이죠. 그래도 저는 A타입이 좀 좋아 보이네요. 일단은 이제 마통풍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침실 두 개가 일단 북쪽으로 돌아갔다는 게 저는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뭐 치수들 살짝 아쉽네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뭐 고민 없이 그냥 A타입을 고를 것 같네요. 네, 오늘 영흥공원 프리지오 파크비엔 쭉 한번 살펴봤고요. 뭐 입지는 너무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소각장이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긴 한데, 뭐 삼성 디지털시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라 뭐 이거는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인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역에서 조금 먼다는 거, 그리고 글쎄요, 경사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 남쪽이 좀 더 높다는 거, 뭐 요 정도? 입지면에서는 그 정도가 좀 아쉬웠고요. 나머지는 뭐 소각장 빼고는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그 평면 같은 경우에도 매우 잘 풀었어요. 뭐84 타입 같은 경우에 너무 깔끔하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잘 풀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117 타입이 글쎄요, 45평형대인데 15평형에 맞지 않는 치수들이 좀 보여서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있고요. 뭐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뭐 배치나 평면이나 너무 깔끔합니다. 이거 뭐 설계하셨던 분 상당히 베테랑 분이 설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